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해설은 국회 청문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문회 때문에 지금 좀 정치권이 시끄럽죠. 신문을 보면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반드시 청문회가 통과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소장인데요. 김희수 후보자지요.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역시 김희수 씨 사진입니다. 크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김희수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5.18 광주 사태 때 운전사였습니다. 당시에 김희수 씨가 판사였고 김희수 씨가 이 운전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청문회장에서 김희수 씨가 이 운전사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뜻을 표시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김희수 재판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희수 판사는 당시에 이 사람에게 사형을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기 위한 제스처일까요?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중에 개인의 예를 들어 논문을 위조했는가, 아니면 위장 전입을 했는가, 또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아주 크게 느낀 바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부분을 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문회 대상자의 사상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우리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나는 A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B라는 사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C라는 사상을 신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식이나 사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청문회 대상자의 의식이나 사상이 변화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청문회 대상자에게 지금까지 당신이 읽었던 책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썼던 글의 내용을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읽어왔던, 그 사람이 썼던 글을 추적을 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의식이 바뀌었고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출판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는 것이고요. 이 책은 물론 제가 썼습니다만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에 걸친 책을 읽은 결과입니다. 저 혼자 읽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는 책을 읽는 독서 클럽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런 모임에서 다루었던 책들의 제목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이런 책들을 다루었으니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600에서 7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그 목록들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책을 만들 때
나는 어떠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책을 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책들은 이 외국에서 쓴 그 훌륭한 작가들에 보면 그래서 어떤 책은 3분의 1, 거의 반 가까이가 이 책을 쓸 때에 그 참고가 됐던 참고 서적의 목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발행되는 훌륭한 책들은 뒤에 참고 목록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소신이나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는 본인이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정해진 뒤에 국회 같은 데서 자, 당신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의 목록을 내십시오 라고 하면 책의 목록을 내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책 제목을 적어놔야겠죠. 하지만 그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책을 읽지 않고 거짓으로 책 제목을 적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책을 정말 읽지 않아서 난 책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 목록을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죠. 아,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실력은 저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신문에서 보았듯이 김희수 판사의 경우, 특히 이 판사 같은 분들은 특히 헌법재판소 그런 곳의 그 판사에는 그 사람의 의식이나 사고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렸었던 그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사진이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사상에서 지금은 바뀐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김희수 씨가 읽었던 책의 목록을 제출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확하게 김희수 판사가 어떠한 의식의 변화, 어떤 소신의 변화, 어떤 사상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김희수 판사 한 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판사뿐만이 아니라 장관 후보, 그런 후보들에게도 그들이 과거에 읽어왔던,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의 목록을 제출받는 것이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로의 미디어에서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